나르시시즘을 들여다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이전보다 훨씬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 혹은 실제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마주하며 당혹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 하여 소수의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졌던 나르시시즘이 오늘날에는 마치 우리 시대의 하나의 현상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르시시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여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처럼 말이죠. 반면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대평가와 함께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특권의식, 끊임없는 관심과 칭찬 요구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때 심리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유독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크리스토퍼 라쉬의 저서 나르시시즘의 문화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현대 사회의 여러 특징들이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편집하여 보여주고 좋아요와 팔로우 수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자신을 과장하여 포장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리면서라도 성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발현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은 특별하고 우월하며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와 관심을 요구하며 비판에 매우 취약하여 분노하거나 경멸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거의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힘든 상황일 때는 세상이 무너진 듯 힘들어하지만 친구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래? 라며 쉽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취약한 자존감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겉모습에 더욱 집착하거나 성공, 권력, 아름다움 등 외적인 기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옷차림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처럼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서도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가족, 연인,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타인은 그들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거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감정이 억압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정서적으로 지치고 소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자기 보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과도해져 자신과 타인의 삶에 해를 끼칠 때 발생합니다. 심리학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르시시즘을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서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졸데 카림의 나르시시즘의 고통과 같은 책들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불안과 압박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타인과 비교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나르시시즘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적인 성공이나 칭찬보다는 내면의 건강과 성장에 가치를 두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서로에게 더 공감하며 지지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르시시즘은 복잡한 심리 현상이며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